이 지문에서 지금 그 13번 문제 오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답을 찾고도 왜 이게 답인지를 정확히 학생들이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해한 학생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맞았다면 찍기 실력이 아주 대단히 좋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지문을 한번 볼게요. 비문학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문학을 잘하려면, 독서를 잘하려면 일단 이걸 잘해야 되거든. 요약 능력이 좋아야 돼요. 이 요약을 한다는 건 핵심 내용을 잘 본다는 거거든. 이게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비문학 지문을 2학년 그 2학기 3학년 되기 전에 이렇게 지문 옆에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고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그런 표시 없이 또는 요약하는 걸 기록하지 않아도 중심 내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핵심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걸 정리해서 구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생들 중에는 대부분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읽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내가 3학년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거든. 지금 이제 2달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 왜냐면 실전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 내가 여유롭게 풀다가 시계 봤는데 얼마 안 남아서 촉박하니까 결국 이제 당황해서 이해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문제를 잘못 읽고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알았죠? 처음에 지문 읽을 때 너무 긴장해서 지문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지금부터 실전 연습을 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일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목표를 가지고 해야 돼.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도 이제 3학년 이제 9월달 딱 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 딱 두고 이번엔 내가 몇 점을 받을 거야 라고 목표를 딱 몇 분 안에 풀 거야 라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막 집중해서 풀어야 돼. 근데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 알았죠? 그러면 그냥 지난 거야. 그 다음에 또 풀 때 또 목표를 또 정해놓고 또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점점점 실수가 줄어들고 변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말은 본인이 긴장을 하면서 실전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3학년들은 그게 필요해. 이 정도 난이도의 지문을 실전에서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해서 맞출 수는 없어. 그래도 여러분 선생님이 그랬잖아. 비문학은 60%에서 70% 정도만 이해해도 그래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습니다. 얘에 대한 두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세계관, 인간관인데 인간에게 물리적인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질적인 영혼이 있대요. 영혼은 그래서 물리적인 몸과 완전히 구별돼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랍니다. 여기까지 줄이면 여러분 이런 거죠. 인간의 본성, 여기에 대한 관점에는 두 가지, 알았죠? 첫 번째는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인간관에는 뭐가 있다? 몸하고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근데 결국 결정은 누가 한다? 얘가 한다. 요게 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유물론적 인간관은 요거는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인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몸 이외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 일어나는 신경사건이에요. 이러한 두 관점 중 얘를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과연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이 있을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이건 예시죠, 그죠? 갑이 냉장고 문을 여는 딸기 우유, 초코 우유가 있다고 했죠. 이때 갑은 이것들 중에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를 가정했을 때 과연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럼 이거 줄이면 이거죠.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에게 뭐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 몸밖에. 알았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과연 이렇게 가정했을 때 과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야. 지금부터 이걸 알아보겠다는 건데,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에서는 영혼이 결정하니까 자유의지가 있죠. 알았죠? 근데 유물론적 인간관은 몸밖에 없으니까, 알았죠? 인간은 몸밖에 없는데 과연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질문과 관련돼서 반자유의지 논증이라는 말인데, 이게 중요한 소재죠, 이게. 알았죠? 주어잖아, 이게 또 이게.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대. 결론이 없는 거예요.
외음녀가 나와야 돼.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이유가 나와줘야 돼. 알았죠? 그래서 뒤에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주의 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래서 첫째,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의 사건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개소리입니까? 가령 갑이 딸기 우유 선택을 할 때 갑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에게는 과연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견해를 한번 봅시다. 얘네들은 일단 인간에게는 이게 없다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왜? 이유는 첫 번째는 선결정 가정을 가지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거야. 선결정 가정을 가지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결정은 이미 먼저 결정이 돼 있는 걸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먼저 결정이 돼 있다는 거야. 선결정이란 말이야.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남자가, 알았죠? 어떤 모임에 갔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 알았죠? 이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우리 둘이 사귀읍시다. 그래서 둘이 가까워졌어.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한테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 이런 애를 뭐라고 하죠?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남자가 여자한테 운명적이라고 얘기하면 얘 여자를 선택한 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없는 거지. 그지? 운명인데. 응? 이런 걸 생각하면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병철이가 딸기 우유, 초코 우유 중에서 딸기 우유를 선택을 했다. 이건 이미 병철이가 태어나기 전에 선결정돼 있는 거고, 그래서 병철이가 딸기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병철이의 자유의지는 없다는 거야. 선결정 가정을 얘기한 겁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임의의 무작위로 일어난다. 무작위는 뭡니까? 그랬더니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가령 갑이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의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래. 뇌에서. 영혼이 없으니까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렵대. 그럼 얘는 두 가지 가정을 하는 거야. 두 번째 가정은 뭐죠? 두 번째 가정은 무작위 가정입니다. 야, 근데 첫 번째 문단에 이런 말이 있어. 이 무작위 가정은, 여러분, 무작위 가정은 선결정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무작위 가정이죠. 야, 선결정이 있다면 이 가정을 하지 뭐 하려고 이 가정을 또 만들겠어. 알았죠? 만약에 선결정 가정으로 하면 일단 먼저 결정된 거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 무작위 가정이라고 하면 뇌의 그냥 신경사건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야, 인간한테. 그래서 얘네들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인간한테는 뭐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죠? 오케이? 됐어. 좋아.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 됐죠? 그 밑에는 뭐라고 돼 있죠, 이제? 밑에를 보면, 요 다음, 그러나, 여기부터. 이 논증에 관해서 다양한 비판이 있는데,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은, 됐죠? 얘네들이야, 지금.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이지만 무작위 가정은 수용할 수 없다. 뭐야, 얘는 또. 얘네들은 얘를 비판해. 얘를 비판하는 아이들은, 알았죠? 선결정 가정은 그래,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알았죠? 근데 두 번째 무작위 가정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 임마. 이렇게 된 거야. 뭔 소리야, 이것도. 그래서 밑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수용하는데 얘는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 전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네들의 견해 자체를. 그럼 얘는 왜 수용하고 얘는 왜 받아들이지 않냐? 수용하지 않냐? 그게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잘 봐. 여기 보면, 잘 봐. 임의의 선택에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자유의지의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두 가지야.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주체가 있으면 자유의지야. 주체가 있으면 자유의지.
그 다음에 둘째는 뭐가 선결정되지 않으면 자유의지야.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의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주체가 있으면 자유의지고 선결정되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명히 얘는 뭐 돼 있다고 하니? 그렇지, 선결정이 돼 있다는 거야. 선결정이 돼 있으면 자유의지 없는 건 맞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 선결정되지 않았으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만 선결정돼 있으면 자유의지는 없는 거야. 이게 얘 견해는 말이 되는 거야. 얘는 선결정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니까 얘 견해는 얘네들 입장에서도 얘 견해는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냐 이거지. 얘는 원래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무작위 가정은 선결정이 안 돼 있는데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거거든. 선결정이 안 돼 있는데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선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유의지인데 무작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볼 수 없다는 게 얘네들 견해거든. 얘네들 견해? 알았죠? 그럼 요거는 수용할 수 없는데 얘는 수용하겠다. 얘는 수용하는 건 이해가 되죠. 얘는 수용하지 않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질문이 이거거든.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는 거지. 앞에 있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요거 이제 더 해야 돼요.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주체여야 되고 첫째는 선결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선결정되어 있다면 자유의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는 거지, 그죠?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하죠.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선결정되지 않아야 되는데, 알았죠? 선결정되어 있다면 자유의지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건과 충돌해서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한 결론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얘는 수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수용할 수 있다. 왜?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뭐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되니까 이 말은 수용할 수 있는데 밑에 두 번째 건 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때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가진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건 욕구 충족을 위한 자유의지야. 얘는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얘는 자유의지의 산물이야. 얘 자체는. 근데 뒤에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유의지와는 얘하고 얘는 다른 거야. 봐봐. 얘는 선결정이 되든 되지 않든 자유의지니 아니. 자유의지야. 얘는 근데 뭐 되면 안 되니. 그 선결정되어 있으면 자유의지가 될 수 없는 자유의지는 얘고 얘는 선결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냥 자유의지의 산물이야. 얘는 원래. 알았죠?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건 얘를 다루는 거지. 얘를 말하는 거지 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좋아. 인간의 본성, 관점 두 가지, 종교적인 인간과는 몸과 영혼이 결정하니까 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유물론적 인간과는 몸만 있대요. 알았죠? 그럼 과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반자유의지 논증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왜? 선결정 가정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면 선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있을 수 없다. 무작위 가정은 뭡니까? 그냥 선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 근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인마 이거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건 수용할 수 없어. 얘를 수용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죠? 자유의지의 조건은 주체가 있거나 선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의지인데 얘는 선결정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무슨 개소리야 지금. 선결정 이게 잘 이해해야 돼. 알았죠? 근데 얘는 선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가정인데 이 가정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게 이제 다음 문단에 나오는 거야. 다음 문단에. 다음 문단에 뭐라고 써놨어요?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라는 거야. 무작위로 일어나도 주체는 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자유의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무작위 가정은 뭐가 안 돼 있다는 걸 조건으로 하죠. 선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일어난다거든. 근데 무작위가 주체가 있으면 생각해. 주체가 있으면 무작위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는 거냐 안 갖추는 거야? 갖추는 거지.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조건으로 한 거고 거기에 주체까지 있으면 알았죠? 얘는 자유의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얘는.
이게 주체가 있는데, 그래서 밑에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한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 갑이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되지 않은 거야. 결정되지 않은 걸 가정해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라는 거지. 그럼 이건 자유의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네들 견해는 수용하면 안 된다. 이 견해만은. 이 견해는. 알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가정이 선택의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사건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알았죠? 결국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직의 무작위 가정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체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지문들을 읽을 때 구조는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부적인 게 이해가 안 돼. 구조는.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의 가장 핵심 내용은 이 둘을 이해하는 거거든. 이 둘을. 얘가 왜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 왜 얘가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 얘가 비판하는 애들은 왜 얘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걸 이해하면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핵심 내용 이해가 안 되면 사실 3점짜리 맞히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비문학에서. 정말 이해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면, 야 봐봐, 문제를 보면 이렇게 풀려야 된단 말이야. 유물론적 인간과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몸만 있죠. 유물론적 인간과는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인 사건으로 본다. 맞죠? 신경 사건으로 봅니다. 몸이. 그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인간과는 인간이 물리적인 실체로만 구성되어 있다. 됐죠? 보지 않죠. 영혼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야,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과는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인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합니다. 영혼이 하는 역할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없잖아, 이거. 그죠? 이런 걸 풀 때 이게 아니니까 이걸 답이라고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진짜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왜?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나봐. 선결정되지 않으면 무슨 의지가 있다는 거지? 그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선결정돼 있으면 뭐가 없는 거지?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선결정돼 있으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만 선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지금 인간의 선택은 선결정돼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선결정되어 있어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얘기할 정도면 이것도 고려해야지 그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걸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 야 선결정돼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선결정돼 있을 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그죠? 근데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려해야죠. 그래야지 이걸 주장하지. 선결정 가정을. 이해된 거죠? 그래서 이 5번이 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1번 문제는 아까 A는 뭐였죠, 이게? A는 욕구에 의한 자유의지예요. 얘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욕구에 의한 자유의지는 선결정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선결정돼 있든 선결정돼 있지 않든 그냥 자유의지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 B는 반드시 선결정돼 있으면 뭐가 자유의지가 아니고 선결정되지 않아야지 자유의지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해요? 그럼 얘는 분명히 사람들이 한 사람이 A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원해서 한 거면 욕구 충족의 자유의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은 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아니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얘는 알았죠? 선결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무조건 자유주의의 소산입니다. 산물입니다. 이게 얘가 될 수 있어요. 틀렸어요. 중심 내용이에요.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의지 없는 거죠. 선결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얘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얘는 선결정이 돼 있든 선결정이 돼 있지 않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얘는 무조건 자유의지가 있는 애예요, A는. 알았죠? 그러니까 A가 있을 수 선결정돼 있지 않은 A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결정돼 있는 A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얘는 자유의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은 B가 있을 수 없다. 이게 정확히 말이야. 이게 중심 내용들이야, 다.
핵심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선택지의 답이. 이게 답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 우리 문단에서 부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문단의 문장을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서 A는 선결정하고 상관이 없구나. 근데 B는 선결정하고 상관이 있구나 하면 이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비교해서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왜 니은의 이유는 뭡니까? 왜 무작위 가정은 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하죠?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으니까. 왜냐하면 무작위 가정 자체가 일단은 뭐를 가정하죠? 선결정돼 있지 않다는 걸 가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체가 있대요. 그럼 얘는 자유의지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핵심 내용을 보면 어떤 선택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얘는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답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이게 다. 이해된 거죠? 이해가 덜 되면 이거 가지고 이제 혼동하는 학생들이 좀 존재하는 거라는. 이해됐죠? 이제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알았죠? 근데 요 문제는 조금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이것도 설명 듣고 나서 나가면서 선생님 몰라요. 이러면 곤란해요. 알았죠? 여기 지금 요 문제 봐봐. 기억이 누구냐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한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입각하여 학생이 이런 가정을 세웠어요. 알았죠? 뭐라고? 인간의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신경사건이 또 있대요. 또 있대. 어떤 신경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또 어떤 다른 신경사건이 있다는 건 무슨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뭔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지문 읽고 제일 많이 했던 게 있잖아. 그렇지, 이게 성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결정이 있다라는 걸 가설을 세우고 이걸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과연 지금 이게 입증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선택지를 이해할 때 너희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봐. 지금 가설은 여러분들 뭐죠? 가설은 뭐가 돼 있다는 거죠?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선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선결정이 돼 있는데 요 가설을 실험을 했어요. 이때 과연 이 가설이 입증이 되면,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내일 생각, 이게 입증이 됐어. 이게 입증이 됐다고 치자. 이게 입증이 됐어. 입증이 되면 성결정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이런 말은 H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한 결론은 뭐에 대해요? 그죠, 인정해줘야죠.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주장하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한 결론은 수용해줘야죠. 이게 입증이 되면. 이게 얘는 틀린 거야, 이게. 알았죠? 근데 만약에 H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무작위 가정은 얘가 입증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작위 가정은 애초부터 뭘 전제로 합니까? 선결정이 그죠?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게 무작위 가정이에요. 선결정은 없는데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거거든. 선결정은 없는데 무작위로. 그러니까 얘가 입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애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선결정이 있다. 라고 하면 선결정 가정은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얘 입증과 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입증되면 얘가 참이 된다? 이거 말도 안 돼. 이해됐죠? 얘는 뭘 전제로 하는 애예요? 선결정이 없고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알았죠? 얘는 이게 입증이 되면 얘가 참이 될 수 없어, 사실. 이해된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밑으로 내려가면 병신이 되기 시작해. 여기 보면 H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았대, 얘가 입증이 안 됐대요. 입증이 안 됐으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요? 얘 인정할 수 없죠.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얘가 참이 될 수가 없지. 이해된 거죠? 이게 이건 선결정하고 관련된 거야. 선결정하고 인정할 수 없어. 근데 얘가 입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이게. 왜냐하면 얘는 무작위 가정은 알았죠? 이미 애초부터 전제가 뭐니? 선결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입증이 안 됐어? 그러면 맞아. 선결정 안 된 거야. 오케이? 선결정 안 된 거야. 그 대신 얘는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가정 아니야. 무작위로. 오케이? 근데 얘는 무작위 가정은 분명히 뭐가 있어? 주체가 있다고 해서 수용을 안 한 거 아니야, 애초부터. 선결정은 되어 있지 않고 주체가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네들이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얘네들 견해를 뭐 할 필요는 없는,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작위 가정은 일단 선결정은 안 돼 있고 이게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건데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이 견해를 기억은 거부합니다. 수용할 수 없대요. 알았죠? 이유는 얘네들이 주체가 있기 때문이래요. 얘는 주체와 관련된 문제지. 알았죠? 선결정은 이미 없다고 전제하고 주장한 거기 때문에 얘가 입증이 되든 입증이 안 되든 얘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입증이 되든 안 되든, 알았죠? 얘는 일단 얘들 입장에서는 수용 안 해요. 왜? 무작위 자체는 주체니까. 주체가 있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죠? 선생님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하면 이 가설 실험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다. 그럼 무작위 선결정 가정은 없는 거지. 없는 거야. 그럼 얘의 조건은 갖춰진 거야. 그렇다고 얘의 견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왜? 얘는 주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야. 얘가 입증이 안 돼도 얘네들은 주체라는 걸 가지고, 주체가 분명히 무작위 가정에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 알았죠? 애초부터 그것 때문에 거부한 거기 때문에, 알았죠? 얘네들 견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이해되죠? 이 밑에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H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해된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 문제가 대부분 이게, 선생님 3학년 애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좀 하길래 이걸 설명을 해줬어. 어떤 아이는 설명만 딱 듣고 알겠어요. 그래서 딱 가는 애가 있고 계속 옆에 서 있어. 계속 옆에 서서 야, 다시 해봐. 뭐 이런 모습도 있죠.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너희들이 실전에서 풀어주려면 이거보다 어려운 지문과 문제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실전에서 이런 거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2학년들은 선생님 부탁인데 지금은 기본을 잘 쌓으세요. 학교에서 뭐 독서를 배운 학생들은 기본을 잘 쌓으세요. 요약하는 방법 됐죠? 그 연습,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보는 연습, 이해됐죠? 이런 걸 많이 연습해놔. 그리고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되면 내가 쉽게 느껴지는 지문도 한번 경험하고 조금 어려운 지문들도 경험해야지 모의고사에서 너희들이 실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